강지영 아나운서죠. 강지영 아나운서가 규현 씨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너는 이세돌 씨나 저스틴 민 씨가 혼자 다수연합을 상대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왜 이제 와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냐 라고 했을 때 규현 씨가 한 답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원해서 한 거예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죠. 네, 편집자 김지현입니다. 네, 진행을 맡은 김종원이고요. 오늘 주제는 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도 꽤나 준수한 성과와 화제성을 이끌었던 작품이죠. 그죠. 그리고 관련 PD가 제작한 PD가 워낙 그 서바이벌 게임 쪽의 대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늘 주제는 넷플릭스 예능 두뇌 서바이벌 프로그램 데빌스 플랜 2, 뭐 부제 데스룸 관련된 이야기를 서바이벌 좋아하는 두 명의 이대남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다 보셨죠? 뭐 저희는 다 봤죠. 모든 국민이 다 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안 봤습니다. 보다가 혹시 11화까지만 보고 차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여하튼 그래서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먼저 일단 서바이벌 장르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네, 그죠. 어쨌든 이 서바이벌 장르가 우리나라에서 뭐 그 전에도 여러 나왔고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가장 인상적인 그 시청률이나 좀 인지도를 기록한 거는 당연 더 지니어스 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이 TVN에서 제작되었던 지니어스의 원류가 어떤 일본의 타 작품을 거의 표절에 가깝게 모방했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또 육체를 사용하는 서바이벌 같은 경우는 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수입되었던 뭐 서바이버 같은 무인도에서 이제 피해 게임처럼 하는 서바이벌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서바이벌 팬덤들이 이제 서바이벌이다, 새로운 서바이벌이 나왔다라고 집중하는 그 장르를 최초로 개척한 PD가 정종현 PD였고 그분이 제작했던 수작이 지니어스 시리즈이죠. 그렇죠. 시즌 4까지 나왔고 뭐 매화 다 성공적인 마무리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죠.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편향된 건 있지만 정말 수많은 명장면과 게임들과 그 순간들을 남겼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즐겁게 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화제성 부분에서는 더 지니어스 게임보다 높은 화제성을 기록한 서바이벌 게임이 거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가 충분히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빌스 플랜까지 이어지는 그런 서바이벌 예능 장르를 개척한 포인트가 지니어스였으니까요. 그죠. 근데 사실 지니어스 게임도 뭐 초반엔 논란이 좀 많긴 했죠. 특히 시즌 2에 그죠. 네, 거의 어떤 그 참가자 중 어떤 사람이 은퇴할 정도의 이슈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 사후에, 그러니까 모든 예능이 끝난 뒤에 출연자들 이슈가 발생해서 지금 그 지니어스 전편을 다시 감상할 수 없죠. 티빙에서. 그죠. 네, 특정 삭제된 시즌과 회차가 있습니다. 맞죠. 매우 불행한가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사실 뭐 모든 이런 예능이나 TV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출연진의 몫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1박 2일도 몇몇 시즌은 못 봐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하튼 그래서 어쨌든 더 지니어스 게임부터 지금 뭐 데빌스 플랜까지 상당히 많은 작품이 나왔는데 혹시 뭐 가장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을까요? 뭐 최근에는 제가 피해 게임 시리즈를 안 보다가 피해 게임 3를 정말 재밌게 보기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추억 보정 추가하여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시즌은 지니어스 시즌 3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3, 4 굉장히 재밌게 봤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홍진호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홍진호 씨나 이면 씨를 좋아하기도 해서 그분들이 메인이었던 시즌 1, 2도 재밌게 봤고 뭐 사실 지니어스 게임이 이런 질문을 하면은 답변에 고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뭐 게임의 수준이나 참가자들의 면면도 있지만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감각적이고 지금 봐도 그죠. 네, 스피디하고 리듬감 있고 연출적으로 봐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지니어스 게임이
아마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다른 그런 작품들이 매력성이 좀 떨어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런칭이 된 후에 등장한 작품들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긴 한데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타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PD님들이나 제작진들도 지니어스와 구분되는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들은 디폴트가 팬덤의 입장에서 서바이벌 팬덤의 입장에선 디폴트가 지니어스니까 이건 지니어스랑 달라서 싫고 이건 지니어스보다 부족해서 싫고 그죠. 이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세간경이. 더 타임 호텔이라는 작품도 있었는데 그 작품은 약간 이제 약간 시간을 네, 뭐 존박 씨, 홍진호 씨도 출연했던 걸로 기억을 홍진호랑 하는데. 존박 씨가 출연했고 뭐 황재성 씨도 출연했고 뭐 당연히 출연자는 많았지만 네네. 어쨌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또 보면은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것 같고요. 네, 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지니어스와 모두 이제 1대1로 비교하기에는 뭐 현실적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불가능한 지점이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데빌스 플랜을 보고 빡친 이유는 지니어스보다 재미없어서 빡친 건 아니다. 그쵸. 네. 그거는 명확하면 되는데 사실 그쵸. 그것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데블스 플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가 왜 이걸 기획했는지 말씀을 안 드렸네요. 보다가 빡쳐서 이제 아니 그래도 나름 이걸 기획하는 시점까지는 괜찮았어. 그죠. 근데 이게 갑자기 마지막 시즌에 이렇게 마지막 시즌이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 화쯤에 이렇게 폭탄을 터뜨릴 줄 몰랐죠. 저는 사실 그러니까 김종원 씨가 제 이 분노의 원흉입니다. 사실 볼 생각이 없었는데 같이 이거 하자 그래서 안 보고 올 수 없어서 봤더니 시간 아깝게 갑자기 여기서 잠도 못 자는데. 네, 여하튼 데블스 플랜 시즌 2가 이번 주 화요일이죠. 지난 화요일 날 전편이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재밌게 봤습니다. 데빌스 플랜 1을 굉장히 기대하고 봤다가 뭐 조금 실망한 전작 시청자의 입장에서 초반부에 지난 시즌에 뭐 설정 구멍이나 게임적 한계를 좀 보완했구나. 그래서 정말 제목처럼 플랜이 좀 더 구체화되었구나.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초반 1, 2회차까지는요. 1, 2회 주차 분까지는. 네. 일단 이거 좀 나눠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1, 2주차 분과 3주차 분을 나눠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9화까지와 10화, 11화, 12화를 따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악셀을 좀 늦게 밟아야지 대화가 가능한 주제긴 합니다. 네. 저도 9화까지는 물론 아쉬운 점들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장치적으로나 출연진 적에서 그러니까 일단 출연진 중에서는 가장 아쉬웠던 건 사실 일부 연예인 출연자들. 뭐 이거는 마지막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연예인 출연자분들이 궤도 씨도 그랬지만 이번 시즌 2도 탈락하는 걸 되게 미안해하는 게 되게 많아 보였어요. 그렇죠. 네, 얘 떨어지는 거 떨어지면 안 되지 않나? 다 최대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자기의 그런 뭐라 그래야지 클랜이 아니더라도 다른 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뉘앙스를 풍긴 말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서바이벌 장르라는 게 경쟁을 합의하고 모인 출연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오징어 게임처럼 실제로 데스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점은 딱 프로그램에 충분히 몰입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가 그죠.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번 데블스 플랜도 시즌 1, 2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미 그 앞서 지니어스 게임이라는 너무 완성도 높은 작품이 있었고 그 작품에서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 분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든 착한 이미지를 가져가야 본인의 이미지에 훼손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몇몇 연예인들은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게임에서 내가 이 프로그램과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뭐 그런 식으로 나의 이미지를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판단이 들으셨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쉬웠고 제작진들도 이 부분에는 본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시청자의 입장에서 팬의 그쵸. 입장에서 그런 지점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하죠. 아쉽다. 네. 아쉽다. 어찌 근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뭐 그게 흐름을 완전히 막을 정도로 뭐 심각한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 생각하고 어쨌든 매화 그 제작진이 의도한 대로 탈락자가 나왔고 그렇죠. 네, 전작에서 이제
뭐 시즌 1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궤도라는 그 굉장히 서바이벌 역사상 보기 드문 공리주의. 네, 그러니까 최대 다수를 생존시켜서 가치 있는 시간을 극한으로 끌어오르고자 하는 플랜을 성공을 했죠. 그죠. 사실 성공했어요. 준결승을 7명에서 치르는 미친 상황을 만들어냈죠. 네. 그 심지어 본인이 결승을 갔습니다. 그 뭐 본인 전략적으로도 뭐 옳은 전략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소정의 성과를 이뤘으니. 그죠. 그런데 이제 다수의 시청자들이 거기서 불만을 제시했고 그 포인트에서 네. 정종현 PD께서도 그 매체에 나오셔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번 시즌은 철저히 궤도 사상으로부터 분리를 선언하시고 출연진을 섭외했다고 해요. 사실 근데 그게 분리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100%는. 뭐 결과론적으로는. 네, 결과론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여기까지는 나는 재밌어요. 2주차까지는 나름 재밌어요. 그리고 뭐 이세돌 씨 떨어질 때나 뭐 저스틴 빈 떨어질 때나 뭐 다 나름 아쉽지만 어쨌든 그 과정들을 좀 매력적으로 충분히 그려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와, 이 3주차는 예상치 못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사실 내가 플레이어로서 있었다면은 저 플레이가 이해가 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플레이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예능의 장르 특성상 특정 출연자에게 몰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주차 때 지금 논란이 되는 몇몇 출연자들이 했던 선택이 뭐 그냥 게임 내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방송 내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그냥 일상생활이었다고 해도 이해가 어려운 그런 선택들이 연속되면서 의외의 결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았던 의외의 결과가 연속되는 마무리였죠. 저는 사실 정말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배신은 이 게임의 디폴트 값입니다. 언제 누가 배신하느냐를 보는 재미가 있는 게임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배신을 할 때는 다 나름의 그런 논리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그 논리가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한 논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본인과 유대가 있는 어떤 타 출연자들을 위한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저는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배신을 할 거라면 본인이 우승으로 나아가는 방향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본인의 생존이 담보되거나 네. 다음 회차를 진출할 수 있는 라운드 진출권이 담보가 되거나, 그죠. 혹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다 때려잡고 한 명만 남아야 되는 게임이니 뭐 아니면 나는 홍진호처럼 콩푼 패스 할 수 있자. 난 능력 있다. 그런 사람이 그렇으면은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 재밌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10화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이게 뭐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당연히 저희가 하는 헛소리를 들을 정도의 사람이면 데빌스 플랜을 다 보셨겠지만 안 봤으면 끄세요 지금. 하지만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안 봤으면은 끄지 말고 보지 마세요. 그냥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빡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죠.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빡친 포인트. 그러니까 일단은 윤소희 씨와 규현 씨 성을 모르는데 규현 씨가 갑자기 이제 6대1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5대2로 하고 있었죠. 네, 우승자인 정현규 씨죠. 그렇죠. 정현규 씨가 우승자인데 거기랑 이제 다른 2명 하고 있었고 5대2로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한 명이 또 배신을 하는 바람에 6대1이 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규현 씨와 윤소희 씨가 이건 아니지 않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는 못하겠어. 우리는 왕따시키고 게임은 못하겠어. 라는 이제 뉘앙스로 배신을 하면서 다수연합을 배신하면서 4대3 구도로 이제 재개편이 되잖아요. 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심지어 게임이 중반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그게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미 그 과정까지 오는 동안 상당히 많은 리스크를 그들은 떠안았잖아요. 다수연합이.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딱 갑자기 우리는 못하겠어라고 배신을 하는 바람에 불리해졌죠. 다수연합이 불리한 상태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게임을 정확하게 봐야 이해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배신을 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이해가 돼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저는 사실 그래도 여기서 배신한 것까지는 나름은 이해가 가는 상태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상태로 만약에 안정적으로 게임이 본인들이 이길 수 있었다면은
정영규 씨는 탈락을 하지 않고 규현 씨랑 윤소희 씨가 모두 다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말하는 그 이상적인 조건이 되니까.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정영규 씨가 탈락을 해도 사실 탈락하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규현 씨는 나는 희생을 하겠다 시고 사실 들어간 거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야구로 따지면 그 주루사를 한 느낌인데. 그죠. 그러니까 보네드 플레이였는데, 그러니까 게임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제 분노를 좀 가라앉히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차했던 지점으로 추정되는 구간이 평점이 하락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프로를 보지 않겠다고 했던 지점의 시작점이 규현 씨가 이제 어쨌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플레이를 해서 본인이 탈락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빡친 포인트가 규현 씨가 게임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멍청한 플레이를 해서 화난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플레이를 하고 나서 그 사후에 본인의 플레이를 자평하거나 후회하는 행동이 그 플레이의 논리성을 절대적인 선에 가깝다고 이렇게 자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워딩 쪽으로도 상당히 좀 약간 심각한 오류가 있다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리가 어떻게 보면 학폭 가해자의 논리와 같다. 그렇죠. 강지영 아나운서죠. 강지영 아나운서가 규현 씨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너는 이세돌 씨나 저스틴 씨가 혼자 다수연합을 상대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왜 이제 와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냐? 라고 했을 때 규현 씨가 한 답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원해서 한 거예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누가 봐도 이세돌 씨나 저스틴 씨를 그런 상황에 몰아넣은 건 그들인데 다수연합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배신을 하겠다? 그냥 냉정하게 정영규 씨가 좋아서 갔다고 했으면 차라리 말이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나 게임 내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규현 씨가 그렇죠. 실제로 규현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만나 뵌 적도 없지만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로서 보기 좀 불편했던 지점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네. 그 사람들의 실제 인격이나 성격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모독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매우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희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약간 그런 멘트는 좀 짜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어쨌든 사람들이 분노한 건 그 사람들이 했던 선택이 악에 가까운 판단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선에 가까운 판단이었어서. 그죠. 정확하죠. 위선이란 표현이. 네. 조금 다수의 시청자들이 불편해하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나. 지금 뭐 저희가 규현 씨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결승 가는 과정에서 윤소희 씨가 했던 선택들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사실 규현 씨 정도면 양반입니다. 아니 나는 진짜 윤소희 씨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뭐 서바이벌 장르인 줄 알았더니 로맨스물이었다. 이런 하이브리드 장르의 신개척 뭐 이런 평가도 많죠. 그죠. 아니 저는 진짜 윤소희 씨는 게임 시작과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사실 1, 2주차 때 공개됐었던 장면들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분명 본인이 더 게임적으로 우월한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피스나 이런 것들을 챙기지 않으려는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납득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으면 한 2인자 3인자로 살아가는 게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훌륭한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결승전에서 결승만 가면 되니까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납득했을 때는 상당히 이해가 됐는데 3주차의 장면들은 모든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경쟁자에 대해서 뭐 인간적으로 우호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시청자들에게 얼핏 비춰지기에는 이 게임에 대한 몰입보다 상대방 그러니까 후보가 아니라 방금 정치 얘기가 나와서 상대방 출연자에 대한 플레이어에 대한 어떤 인간적 우호감이 그 출연자의 본분보다 앞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규현 씨에 대해서 김종원 씨가 개거품을 물고 비판했던 지점은 위선에 가까운 그런 행위에 대한 비판이라면 윤소희 씨는 사실상 거기에도 비슷한 가담을 했지만 이번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냥 플레이에 대한 몰입이 충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출연자로서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뭐 쉽게 말하면 배우 와서 연기하라고 시켰더만 연기를 개 못한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출연자도 연기자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연기를 개 못한 겁니다. 이건 만약에 그렇게 봐야 된다면. 그렇죠. 배우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 만약에 이게 드라마나 영화 작품이었다면.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것보다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축제 때 가수를 불렀는데 노래를 안 한 거와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아 그쵸. 사실 그게 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소방관이 불났는데 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랑 다를 게 없었다니까. 그냥 이 사람이 한 행위는 그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규현 씨를 앞에 말한 이유는 규현 씨는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이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윤소희 씨 같은 경우 윤소희 씨 맞나요? 네, 윤소희 씨 같은 경우에는 우승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뭐 그러셨겠죠. 그게 아니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시간도 있고 물론 출연료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마인드 세팅이 난 여기 우승하려고 나온 거야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뭐 그게 아니었더라도 우승에 가까워졌으면 우승을 도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타 프로그램에서도 뭐 같다는 건 아닙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피해 게임 3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출연했던 빠니보틀 씨랑 이면서 변호사께서 이제 약간 본인들이 희생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장동민 씨와 맞붙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플레이에 대해서 장동민 씨가 이건 우승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나 한번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본인들의 게임적 목숨을 걸고 덤빈다? 이건 게임에 대한 몰입, 승리에 대한 열망이 게임의 규칙 내에서 신이 성실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장동민 씨도 마찬가지고 뭐 다수의 시청자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비판한 부분이 있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황인 거죠. 아니 그거는 그래도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 보면 장동민이라는 최대 강적을 여기서 제거한다면 다음 라운드에서 내가 어쨌든 편하게 갈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서 세븐아이씨가 너 결승전에 보내줄게. 너 가. 안 봤다며 봤네. 아, 11월 너 결승전에 보내줄게. 너 가. 거기서 쳐 울고 있다니까. 지금 저 새끼가 진행자인지 제가 진행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화는 줄 몰랐었거든요. 아니 저는 그런 사실 자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왜 울지? 그러니까 뭐 울 순 있지. 근데 울어도 고민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 티야? 아니 티도 나발이고 야 거기서 왜 연애를 하는데 그러면 연애를 했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비춰지는 장면이 있어서 저도 보기 불편했고요. 네. 아 그리고 12화도 제가 보진 않았지만 클립으로 확인을 했어요. 누가 이겼는지. 근데 게임 룰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그 댓글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윤소희 씨가 그냥 100% 우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수를 포기했더만요. 뭔가 게임적 모순이 발생을 해서 이제 당착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확률이 낮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게임이 끝나게 유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일부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저거 양보한 거 아니냐. 그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어쨌든 근데 이게 양보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 의견이 나올 정도로 그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는 그 윤소희 씨가 1화부터 11화까지 해왔던 본인의 플레이 때문에 그런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실제로도 저는 양보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네. 저 새끼가 그랬어요. 전 아니에요. 몰라 씨. 그러니까 진짜 이럴 거면 왜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는 정말 아쉬운 게 그에 반해서 일반인 출연자분들은 정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 데블스 플랜에 참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뭐 훌륭할 정도로 높은 몰입력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게임적 플레이도 인상적인 출연자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죠. 뭐 방금 제가 말한 세븐아이씨나 네, 아니면 킹치 콤보죠. 위치 콤보. 아 남자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뭐 그 앞서에 있었던 많은 뭐 이세돌 씨도 그렇고. 네, 뭐 저희랑 뭐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지만 하린 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지니어스 키드였고 우리처럼. 아 그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탈락하셨을 때 말씀하신 인터뷰가 조금 화제가 되긴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온 플레이에 너무 조금 신뢰를 끼치는 행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예인 출연자들의 판단이나 행동들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 또 이제 출연진 개인에 대한 비판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 에라이씨. 이제 그 라운드 구성이나 게임 구성에 대한 비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했던 것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요. 아 그렇죠. 사실 네,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지점이 그 생활동과 감옥동으로 나눠지는 초기 생활동 플레이어가 한 번도 감옥을 가지 않았던 상황이 게임에서 초기 기득권이 형성됐는데 게임이 진행되면서 계속 유지가 됐죠. 저도 이 부분 상당히 동의하는 게
첫 번째 메인 매치에서 코인 4개를 얻은 사람들이 결국 끝날 때 거의 마지막 해설까지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초기에 승리했던 사람들이 그 정도로 뛰어난 플레이를 했을 수도 있죠. 그렇긴 한데. 네, 그렇긴 한데 그 다수의 시청자가 그 논리에 납득되기에는 물론 이제 그 논리에는 이게 좀 껴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이거를 확신하기 전에 앞서 약간 좀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거는 출연진들이, 그러니까 이 제작진들이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스토리에 그 자막에도 나오지만 해설에도 나오지만 첫 게임에서 그들이 이길 확률은 매우 낮은 확률이 맞았어요. 그죠. 매우 낮은 확률이 맞았고 그렇게 해서 이긴 것도 맞아서 많은 코인을 받아가는 것도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뭐 그러니까 제작진도 알았겠어요. 이들이 그 뒤에 그런 병신 짓을 할지. 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게임적으로, 그러니까 데빌스 플랜 2라는 전체 게임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어쨌든 서바이벌 장르이기 때문에 일부 불공정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좀 불편했던 게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기득권이 전복 가능성 없이 사회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계층 간 사다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 놈들이 더 계속 잘 사는 사회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된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의도한 게 감옥동과 생활동으로 나눠서 어느 정도의 그 팀전을 의도한 것 같은데, 근데 그랬으면은 그 두 팀의 그 밸런스가 공평했어야죠. 한쪽 팀은 매화 출연 탈락자가 발생하는 쪽이고 또 이 팀 간의 교류가 전혀 안, 그러니까 역전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의 팀전은 너무 생활동에게 유리한 룰 구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약간 종준현 PD가 예전에 소사이어티 게임이라는 서바이벌 장르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장르에서도 사실 그 장르는 완벽한 팀전이잖아요. 그냥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우는 그런 팀전을 상징해서 만든 건데, 차라리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럴 거면, 팀전을 의도했던 거면. 지금 이거는 너무나도 한쪽이 불이익을 갖고 시작하는 팀전이기 때문에 감옥동이 생활동으로 역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는 피스 10개 얻는 거 말고는 없다. 히든 미션 말고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히든 미션이 당연히 이게 풀기 어렵고 개인이 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만,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치트키처럼 사용되는 것도 이미 화나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불편할 수 있었죠. 시즌 1에서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는 게 납득이 됩니다. 또 가치가 있었죠. 네. 근데 시즌 2에서는 사실 저는 결과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준결승전에 진출한 3명 중에 2명이 히든 미션을 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든 미션을 풀면은 이 13명의 출연자 누구도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게임적으로 잘못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히든 미션 하나로 앞선 5개의 메인 매치와 데스 매치가 다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이게 무슨 히든 매치인가? 사실 그 도전에 성공하면 결승 직행에 가까운 보상이었죠. 10개는 사실 게임 끝날 때까지 10개를 넘는 플레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만약에 시즌3를 제작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손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게임 재화가 뭐 어떻게 따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타 시즌이나 다른 게임에 비해 디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 히든 미션을 깬 사람들이 얻는 피스 10개가 너무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아쉬운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아가지고 좀 화를 많이 내긴 했는데, 아쉽다기보단 사실 저도 마지막 주차에 그냥 얼탱이가 없어서 프로그램 그쵸. 평가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그쵸. 했습니다. 그냥 분노를 쏟아내고 가는 거죠.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데블스 플랜에 대한 저희들의 화를 조금 얘기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라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어쨌든 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정말 행복하고요. 네, 이것으로 이데올로기 데블스 플랜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